예, 한국 문명학술원 392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2026년을 맞이하는 시기까지 해수로 약 10년 동안에 이제 공우 강수환 박사님과 더불어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을 포함해서 박문호 박사님, 소남자 김재석 선생님, 황태현 박사님,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으로 가 계시는 최동섭 박사님, 중앙대학교 도구동문학교 교수는 김누리 교수님, 그 다음에 부자 요술램프의 문성석 선생님, 또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수 선생, 그 다음에 우리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환단 원류사를 쓰신 박민호 선생님, 이런 여러분들이 그 도움으로 이 한국문명학술원이 10년째가 이제 해수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음력으로는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이제 개요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강의가 고전을 자유자재로 읽고 능수능란하게 해석한다는 그 모형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려드렸고요. 또 학문 판매상으로서 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하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사망오제로부터 하은주로부터 오늘날에 이제까지 그 고대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그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런 역사관 때문에, 또 여기에 이제 부역한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료도 많이 왜곡돼 있고, 또 한국사를 복원하는데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강단사학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민사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학문적 논리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제야에 있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폄하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시간이 지난 이제 우리가 한 120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1905년 을사년에 가분년에 가지고 있는 그 역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이갑자 소위 말하는 120년 동안에 올해가 이제 가분년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그 사망오제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또 우리 고대사에서 하은주는 또 어떤 사람인가, 소위 말하는 황제헌원, 그 다음에 염제신농씨, 태호복희씨, 이런 그 삼황과 소위 말하는 소금천씨를 비롯해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런 사망오제에 대해서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라, 은나라, 그 주나라, 하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하은주라는 나라가 하나라가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세워지고 주나라가 세워졌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20세기에 민족주의적인 사관의 바탕을 두어 가지고 20세기에 소위 말하는 역사관으로 지난 고대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시골에서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는 단지 이장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그 이장과 함께 또 농사를 함께 하는 또 동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또 이웃 뭐 학자라든지 아니면 또 무당들이 또 있고 기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거를 고민해 주는 이런 동네의 한 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명 이제 대동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동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도당굿, 그다음에 향약계, 그다음에 두레, 품앗이 이렇게 이제 그 삼각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삼원일체 사상이 무너지게 되면은 동네도 시끄러워지고 면장도 욕을 얻어먹게 되고 또 이장도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예가 1894년도에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왕과 그걸 이끌어가는 또 양반들, 소위 말하는, 그리고 생산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 백성이 그 세 축이 무너졌을 때 소위 말하는 혁명이 일어나고 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탕을 이해해 볼 때 고대사라고 해서 이것이 예외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고대사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나라 안에 하나라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은나라 신분 사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 신분 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단군 왕금 시대에 오게 되면은 생산자 계급이 이제 신분의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단군 왕이 되는 것이죠. 단군 천제라 그러죠. 그래서 단군이라는 뜻은 뭐 신단수 밑에서 뭐 왕금성 아니지 신단수에서 뭐냐면은 뭐 왕도를 열었다는 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주나라라고 말하는 이 주나라의 우리가 주무왕이라든지 주문왕 같은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은나라에 속해 있었던 군사 신분인 것이죠. 또 은나라 속에 있는 하나라이기 때문에 이 은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제사장 신분이 있다면 생선자 신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오제 시대 때 이 이야기들을 왜 하은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삼원일체 사상이라는 기본적인 환국사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환인, 환웅, 당군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환인, 환웅, 당군. 자, 환인은 우리가 제석 환인 이렇게 해서 제사자 계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환웅은 배달 환웅이라 해서 우리가 뭐 치우천왕이라든지 배달 환웅이 다 군사 계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군
천지에 오게 되면은 농사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은주는 환국사의 사상과 제도, 제국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삼원일체 사상의 삼지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은주라는 것은 생산자 신분, 제사장 신분, 군사 신분이 함께 서로 원탁해서 만장일치제로 뭐냐면 이끌어가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조선이라고 한다 이거죠. 조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조선이 있고 후기 조선이 있고 이제 이시 조선이 있죠. 우리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전기 조선은 우리가 단군 천재가 이끌어갔던 초기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기 우리가 고조선은 소위 말하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예, 이렇게 이어오는 오면서 소위 말하는 부여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조선이나 나라가 망하고 후기 이제 고조선이 이제 분화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뭐냐면은 전기 조선을 우리가 하은주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고조선, 중기조선, 그 다음에 후기조선,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고조선, 그 다음에 기자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을 이어서 그 다음에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 이 시기가 이제 우리가 후기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계가 나를 세웠던 이거는 이제 이희조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은 이 삼항오제가 바로 이 하은주를 이끌어갔던 그 인물이라면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에서 이제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제후국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잘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의 이제 이야기인데, 위에가 하은주고 요 두 번째 이제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는 우리가 김종윤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군 이준재 선생님의 자치통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볼 때 이 고구려 백제신라라는 이런 삼지제도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국의 북방의 지배자 계급을 우리가 선비, 흉노, 갈저강 이 5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5호가 소위 말하는 이제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북부여가 이제 고구려 계통이 되겠고요. 북부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계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절본부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숙신, 음유, 말갈, 여신, 여진, 만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본부여에서 이걸 남부여라고 하는데 남부여는 또 이 백제와도 관계되는데 이 절본부여에서 숙신, 음유, 말갈, 여진, 만주 이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 요나라, 그 다음에 금나라, 후금, 그 다음에 청나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북부에서 또 나온 또 세력이 뭐냐면은 우리가 춘추 오패가 있고, 그 다음에 정국칠흥이라고
진초, 재현, 한의조 이렇게 이제 7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지죠. 수나라, 당나라 원명청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공은 바로 이러한 두 세력이 지금 현재 그 결합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동부여가 이제 바로 이 제사장 신분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흩어져서 신라로 이제 나중에 통합이 되면서 가야도 통합되고, 그 다음에 동예, 옥저, 낙랑, 대방 이런 것이 이제 신라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중심으로 하는 요 나라가 바로 석시고요. 석시 왕족이고, 그 다음에 낙랑은 채씨 왕족이죠. 그 다음에 옥저는 알려져 있지 않고 대방이 있고, 그래서 이 낙랑은 우리가 고구려와도 관계가 또 밀접한 것이죠. 호동왕자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북부여, 절본부여, 동부여가 우리가 제후국을 이루면서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를 걸어왔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여, 절본부여, 동부여 다음에 이제 삼원일체 사상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땅 안에서 이제 전제 왕권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숙신, 음유, 말갈, 여진, 만주 이런 나라들이 요와 금나라, 후금을 세워서 청나라를 세웠던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세력이 뭐냐면 선비족 계열의 수나라 5호 16곡,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들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북부여 계통에 고구려, 신라, 가야, 동예, 옥저, 낙랑, 대방 이런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하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마천이가 그 사기를 쓰면서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고 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에 동예, 옥저, 낙랑, 대방 와 신라로 흡수되고, 신라는 다시 고려로 흡수되고, 고려는 다시 조선으로 흡수되는 이런 과정을 함께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의 그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한 나라 다음에 어느 나라가 생기고 어느 나라 다음에 주 나라가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황국의 조선 안에 하은주가 있다. 그 다음에 고조선 안에 북부여, 절본부여, 동부여가 있다. 그 다음에 조선 안에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제후국으로 다 이제 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이해하려면, 한국사를 복을 하려면 하은주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북부여, 절본부여, 동부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좀 빨간 동그라미로 쳐놨는데 요 부분입니다. 자, 위에 하은주, 그 다음에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인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의 고대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하은주. 예, 하은주.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마천에선 사기라든지 자치통감, 뭐 고려사, 그다음 한국사 이런 것들을 폭넓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의 고대사로 들어가기가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던 것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인데요. 요 지금 제가 예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 놨는데, 부여는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 남부여가 있다 이거죠. 거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동해 옥저 낭랑 대방 그 다음에 외가 있고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후금, 후금, 금나라, 후금, 청나라 이런 나라가 있고, 또 선비조 계열에 세웠던 56국,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뭐 이런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제 왕권 국가의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패권을 두고 서로 싸우고 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만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이야기는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공부를 하는데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